2023년 5월 13일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의 한 바닷가. 밤하늘을 촬영하기 위해 바닷가에 들렀던 은수는 말로만 듣던 UFO를 목격하는데요. 빛나는 비행물체 하나가 하늘을 빙빙 도는가 싶더니 갑자기 또 다른 물체 하나가 빛을 내며 떨어져 나왔고 그대로 갱음을 내며 땅으로 추락. 이내 비행물체는 빠른 속도로 사라져버렸답니다. 은수는 호기심에 즉시 소리가 난 방향으로 향했고 그곳에는 정체불명의 물체들이 땅에 박힌 채 널브러져 있었는데요. 놀란 마음에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한 은수. 하지만 잠시 후 그곳에 도착한 건 다름 아닌 SCP-재단의 요원들이었답니다. 사실 재단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UFO 목격담과 함께 항상 비슷한 패턴으로 발생하는 일련의 추락사고를 SCP-1599-KO로 지정한 뒤 조사 중이었는데 이번 사건 역시 1599-KO로 의심된 터라 즉시 현장에 출동한 것이었는데요. 현재까지 밝혀진 바 1599-KO는 지구상공에 갑자기 UFO가 등장하며 시작되는데 문제는 UFO가 나타나기 직전까지도 어떤 감시장치로도 접근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으로 오죽하면 재단조차도 사전에 막아내는 것을 모두 실패할 정도였답니다. 심지어 UFO는 변칙적인 속도와 방향 전환을 보이며 빠르게 근방을 배회하기 시작하는데 곧이어 인적이 별로 없는 어둡고 조용한 장소를 찾아내면 속도를 점차 줄이다 멈추고는 정체불명의 물체를 분리시키는데요. UFO에서 분리되어 나온 물체는 이내 바닥으로 추락하는데 충격 탓인지 물체는 대부분 그 자리에서 폭발해버리며 이후 UFO는 빠른 속도로 사라져버린답니다. 네, 워낙에 순식간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데다 흔적이라곤 식별이 불가능한 잔해밖에 없다 보니 오랜 시간 조사에 진전이 없었던 것인데요. 다만 이번만큼은 조금 달랐는데 왠지 추락한 물체 몇몇이 파괴되지 않고 충분히 형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던 거. 재단은 즉시 물체들을 우주쓰레기라는 역정보를 퍼뜨린 후 현장을 수습, 인근 기지로 물체를 옮기는 데 성공한답니다. 회수한 물체 중 눈에 띄는 것은 4개 정도였는데 먼저 빨간 버튼이 2개 달린 금속재 원통은 버튼을 동시에 누르는 순간 플라즈마가 뿜어져 나와 흡사 강성검처럼 변했는데 파손의 영향인지 나무판도 자르지 못할 정도로 출력이 약하고 불안정하긴 했지만 초고도의 기술이 활용된 것은 분명해 보였답니다. 또한 강력한 물줄기가 분사되는 알 수 없는 재질의 간도 있었는데 물이 없어도 물이 분사되는 것은 물론 10mm 두께의 철판을 뚫을 정도의 강력한 수압을 자랑하는 등 지구의 과학으로는 재현이 불가능한 성능을 자랑했는데요. 이 외에도 기하학적 문양이 새겨진 금속판과 내부에 금속재 큐브가 박혀있는 끈적거리는 커다란 덩어리 등등 정체는 물론 사용법조차 파악할 수 없는 용도 불명의 물체들도 있었답니다. 물체를 확인한 박사들은 다양한 추측을 내놓기 시작했는데 그 와중에도 하나의 공통된 의견은 바로 모든 물체가 위험하다는 것. 네, 어쩌면 이는 외계 생명체의 경고 혹은 침략의 시작이라는 의견이 제시될 정도였는데요. 물론 정찰이나 공격이 목적이라면 빛을 내며 눈에 띄게 날아다니는 것부터 작은 규모의 공격만 반복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했던 데다 과거의 기록까지 검토한 결과 1599-KO는 무려 1609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녀석들의 진짜 목적은 더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갔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녀석들이 본격적인 공격을 앞두고 일종의 선발대를 보내고 있으며 지구인은 이해할 수 없는 외계인 특유의 사고방식 혹은 전략 전술에 의한 작전일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가설로 꼽혔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 물체를 해수한 지 일주일이 되던 날 분명 해수 직후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글씨가 물체에 나타난 것이 확인되었고 몇 주에 걸쳐 해독한 결과 정확한 의미는 파악할 수 없었지만 경고성이 가득한 메시지라는 것은 분명했던 바 재단은 본격적인 침략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감시관찰 장비를 특수 제작하는 등 1599-KO에 대한 감시 강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답니다. 다만 그럼에도 1599-KO의 발생 빈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고 추락하는 물체의 규모와 개수도 점차 증가함에 따라 피해도 점점 커져간 것은 물론 재단의 대처를 파악한 것인지 더 빠른 속도로 이동하며 감시가 어려운 장소만 골라다니기 시작했고 불빛을 아예 내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재단은 가능하다면 충돌을 피하고 싶었기에 그들이 말하는 미승인 행위가 무엇인지 파악하려는 시도도 멈추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한 채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만 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발생하며 1599-KO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얻게 되었으니 바로 평소와 달리 UFO 2개가 함께 나타난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왠지 둘은 서로를 향해 빠른 속도로 날아가기 시작했고 충돌 직전이 돼서야 서로의 존재를 파악한 듯 급히 방향을 틀었지만 그대로 충돌. 그나마 멀쩡했던 UFO는 평소처럼 물체를 투하하고는 그대로 사라져버렸지만 나머지 한 개는 추진력을 잃고 서서히 추락하고 있었고 그 순간 무언가가 낙하산을 통해 탈출한 것을 포착한답니다. 요원들은 즉시 탈출한 개체를 추적했고 놀랍게도 기절한 상태의 진짜 외계인을 확보하는데요. 이후 녀석은 우주생물학부로 옮겨져 응급처치가 진행되었고 큰 문제가 없다면 며칠 안으로 의식을 회복할 것으로 추정되었답니다.
네, 본 녀석들의 정체는 물론 수백 년간 지구를 방문하고 물체를 투하한 진짜 목적을 파악할 수 있게 된 것. 과연 UFO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